안녕하세요. 300주 인문학의 강수욱 PD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기열전 읽기 범저 채택열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범저가 위나라에서, 자기 고향 위나라에서 모진 매질을 당하면서 후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때 살아날 때 정한평과 왕계의 도움으로 진나라에 오게 되고, 진나라에 와서 왕계가 범저를 진소양왕에게 추천합니다. 근데 1년 동안 진소양왕을 보지 못한 장록선생, 바로 이 왕계가 드디어 글을 올리는 계기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바로 양후 위염, 선태후 미월의 동생, 그 위염이 당시 재상으로서 실질적인 권력의 2인자였는데, 이 사람이 제나라를 공격하는 것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는 제나라 공격이 합당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을 때, 장록선생, 바로 범저가 장문에 글을 올립니다. 불가합니다.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라고 글을 올리는데, 이 글의 내용이 사기열전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아주 여러 장 이렇게 걸쳐서 실려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왕께서는 위로는 태후의 위험을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간사한 신하의 아첨에 빠져 깊은 궁궐 안에 계시어 시종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미혹에 사로잡혀 현명한 신하와 간악한 신하를 분명하게 가려내지 못한다면 크게는 종묘가 망하고 작게는 왕께서 고립되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양후가 진나라를 위하여 충실하게 계획하지 못하였다. 이게 소위 말해서 위험의 정책을 비판합니다. 당시 진나라에서는 2인자가 하는 정책을 어느 누가 반대를 못했는데, 범저가 나름대로 반대를 하니 소양왕은 범저를 불러 상의를 합니다. 와서 당신이 한번 얘기를 해보라. 그럴 때 대전으로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이제 범저가 들어갔는데, 범저가 상당히 고단수인 게, 바로 대전으로 가지 않고 후궁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이궁이라는 건데요. 이궁 옆에 그 영항이라는 그 후궁들이 드나드는 곳에 들어가서 가니까 당연히 내시들이 와서 지금 왕께서 납시인데 빨리 대전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밀어요. 이때 저 멀리서 소양왕이 오고 있는 것을 직감한 범저가 이 내시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진나라에 무슨 왕이 있단 말이오, 진나라엔 태후와 양후가 있을 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진나라 소양왕의 저 깊은 심년에 있는 꿈틀거리는 수렴청정이 아닌 자기가 직접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욕망을 건드립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에는 어머니 미월 선태후하고 그 외삼촌 위염 장군이 정치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장성한 소양왕 36년째 7년째니까 이제는 자기가 자기 정치를 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데, 신하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을 범저는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쭉 논리적으로 이렇게 길게 이 사기열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듣고 난 소양왕은 범저를 객경에 임명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모든 일을 범죄와 군사에 관한 일을 상의합니다. 그리고 범죄는 날이 갈수록 소양왕하고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고 하루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번 미월과 위험에 대해서 건드리는데, 지금 진나라에는 지방수령을 비롯한 모든 고급 벼슬 아치부터 왕의 좌우에 있는 신하에 이르기까지 상국, 곧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상국에 사람이 아닌 이가 없습니다. 지금 왕은 조정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신이 왕을 위해 염려하는 바는 만대 뒤에 진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왕의 자손이 아닐 것 같다는 점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혹시 위험이니까 위씨 집안 사람이 왕이 하고 있을지도 모르다. 그만큼 위험의 권력이 너무 높아진 게 아니냐, 이런 것을 툭 건드리는 거죠. 자, 이 범저 채택결전 앞부분에서 만약에 위험이 왕계가 들어오던 그 수레를 이렇게 수색했더라면 아마 범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조금 치밀하지 못해서 결국 범저에게 위험은 왕에 의해서 결국 그의 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소양왕은 태후를 패하고 드디어 이제 친정체제를 하고 양우 등 고령군, 화양군, 경양군 등을 함곡간 밖으로 내칩니다. 이때 양우 위험이 끌고 가는 그 짐수레가 전차 1000대, 어마어마한, 그게 소양왕보다 훨씬 많은 권력과 재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1000대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 선태후는 뒷방으로 물러나게 하고 친정체를 구축하자마자 범저를 재상으로 삼고 양후의 인수를 거둔 다음에 범저를 응업에 봉하여 응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권력을 많이 심어주는데, 이때가 바로 진나라 소왕 41년. 그러니까 41년 동안 계속 미월 그 선태후하고 위험의 어떤 수렴 청정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드디어 이제 소양왕이 41년에 자기가 친정체제를 구축하는데 무려 41년이 걸리는 거죠. 이제 그 소양왕이 이제 그 친정을 하고 위험이 재상이 됐는데, 위험이 복수해야 될 두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위나라의 중대부 수고하고 위나라 재상을 했던 위제를 어떻게 하든지 좀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공교롭게도 이 위나라에서 수고가 진나라의 사신으로 들어옵니다. 사신으로 들어오니까 범저가 수고를 약간 괴롭혀주기 위해서 흐름한 하인 옷을 입고 그 수고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수고 입장에서는 이 범저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으니까 한번 놀라고, 몰골로 보니까 너무 못 사는 것 같고 천박해 보이니까 가난해 보이고 찢어지게 이런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한편으로 또 마음이 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입던 옷, 이렇게 좋은 옷을 이렇게 입혀줬답니다. 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당신 나라의 재상이 장목선생, 그 범죄의 그 위나라에 있을 때 이름이 장목선생으로 바꿨잖아요. 당신 나라의 재상이 장목선생인데 내가 장목선생을 좀 만나고 싶은데 만나게 해줄 수 있어? 라고 부탁을 해요. 범저는 자기가 재상인데, 자기가 장목선생이자 범저이자 진나라의 재상인데, 그러면 썩이고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이 수고를 데리고 자기 그 재상 집 앞까지 데려와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해요. 그리고 들어가서 의관을 정지하고 이렇게 앉아서 기다려요. 근데 바깥에 문 밖에 있던 수고가 한참 지나도
이 범저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 문지기한테 조금 전에 들어간 그 문지기 그 범저라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혹시 못 봤냐? 아니 못 봤다고. 조금 전에 들어간 사람은 그 우리나라 재상 장목 선생밖에 없다고. 이 수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좀 전에 만났던 그 흐름한 사람이 바로 진나라의 재상 그 응후 범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버선발로 쫓아 들어가서 백배 사죄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근데 범저가 수고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 옷을 빌려줬잖아요. 자기가 흐름하게 입어서 옷을 빌려준 그 마음이 고마워서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거는데 위나라로 돌아가서 위제의 목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제는 큰일 난 거예요. 죽은 줄 아는 이 범저가 살아서 자기 목을 원하니까 위나라에서 조나라로 도망가서 조나라 평원군에게 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나라 진소양왕이 나서서 평원군을 데려와서 납치를 해요. 그러니까 소위 인질로 잡고 위제를 목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결국 할 수 없이 그 위나라하고 조나라하고 얘기해서 위제의 목을 내서 진나라로 갖다 바칩니다. 그 조나라의 평원군은 인질에서 풀려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이 범저는 수고하고 위제에게 떳떳하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은혜 입은 사람 바로 정한평과 왕계도 범저에게 찾아와서 자리를 이제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범저가 그 정한평에게는 전쟁에 나가서 장군의 직위를 주고 왕계에는 그 전략적 요충지인 한 업의 어떤 성을 맡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정한평은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잡히자마자 투항해버립니다. 적에게. 그리고 왕계도 그 성을 결국 함락을 당합니다. 이 진나라 법에는 포로가 되거나 그 전쟁에 싸우다 죽으면 죄가 없는데 포로가 되어서 적에게 넘어간다든지 투항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도 난리 나지만 이 사람을 추천한 사람도 연좌제 형태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한평과 왕계를 추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재상 응후 범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저가 대진제국서의 그 미월전 이런 그 사극 프로그램에 보면 드라마에 보면 이 부분이 되게 재미나게 표현해 놨어요. 이게 나뭇가지를 이렇게 쫙 짊어매고 대전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흐름한 옷을 입고 막 통곡을 합니다. 죄를 청합니다. 이 소양왕이 이렇게 앉았다가 당신의 공이 많으니까 봐주겠다 하면서 앞으로 범죄에 대해서 재상 범죄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죄에서 논하지 말라고 하면서 용서를 해줍니다. 이 얘기를 듣고 범저 채택열전에 채택이라는 사람이 범저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범저와 채택열전의 뒷부분이 이제 범저와 채택이 대화하는 게 길게 있는데 간단하게 줄이면 이런 내용입니다. 범저 선생, 당신은 누릴 그만큼 누렸지 않냐?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재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제는 잘 내려오는 길밖에 없다. 이제는 물러나야 된다. 더 이상 부귀영화를 탐하다 보면 당신의 목이 남아나지 않고 당신도 여러 사람처럼 쓸쓸히 삶을 은퇴할 수밖에 없다. 라고 쭉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지혜로운 범저는 이 채택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채택을 소양왕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리고 병이 나서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 채택은 나중에 객경이 되고 재산까지 됩니다. 자, 범저와 채택은, 범저는 채택 때문에 노년의 지혜로운 노년과 아름다운 노년을 겨우 보낼 수 있었어요. 여기서 더 욕심을 부렸고 권력을 탐했다면 아마 그도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을 겁니다. 자, 이 범죄 채택 결전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이겼어요. 인연이라는 것은 정말 무섭다. 수고 위제는 복수를 범죄가 했어요. 근데 이 정한평과 왕계는 은인입니다. 근데 10여 년 뒤에는 이 정한평과 왕계가 바로 범죄에게는 또 다른 연자제에 의해서 범죄를 안 좋은 상황으로 몰고 가요. 은인조차도 어제의 은인이 나중에 5년 뒤에 10년 뒤에도 똑같은 은인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인연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계속 끊임없이 변하는구나. 우리 사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양후 위엄도 그 작은 실수 하나로 그때 그 왕계의 수레를 뒤졌다면 또 다른 상황이 펼쳐졌겠죠. 그때 작은 실수로 인해 결국 범죄에게 대치기를 당하는 그런 인연, 이 인연들이 막 섞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삶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범죄 채택 열전이었습니다.